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PB 사용법, 특히 이제 이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 편차 변동성을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 이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물론 뭐 내가 관리할 수는 없죠. 표준 편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분산 자산 배분입니다. 그죠? 반대로 움직이는 여러 자산을 이렇게 섞어야 돼요. 자, 변동성을 낮추고 이 변동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장기 투자 시 마음이 안정도 되고, 결국 이제 크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개별주,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들을 손대면 안 되는 이유. 요 기간 동안에 애플, 아마존, 그리고 SPY, 뱅가드 500입니다. 그죠? S&P 500. CAGR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애플이나 아마존을 당연히 투자하고 싶겠죠. 그죠? 하지만 이 표준 편차를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이런 대형 우량주도 이렇게 변동성이 기본 41%, 56% 이렇게 됩니다. S&P 500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물론 이렇게 지금까지 보유했으면 뭐 1,400만 달러 벌고 600만 달러 벌고 했겠지만 아무도 이렇게 애플과 아마존을 장기 투자해서 크게 돈 번 사람은 없다. 그 기업의 창업주가 빼고는. 그리고 MDD도 보면 거의 S&P 500은 반토막 정도 나지만 거의 뭐 전액 손실에 가까운 이런 MDD를 두드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떤 개인도 이런 MDD를 견디는 사람 없습니다. 애플, 아마존. 그리고 뭐 투자기간 내내 애플 망할 것이다, 아마존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1에서는 CAGR 10%, 표준 편차 15%,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A, 그리고 CAGR 20%, 표준 편차 30%에 투자하는 B,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장기 투자해가지고 30년 후에 부자가 되었을까? A는 장기간 홀딩 할 수 있습니다. 대개 401K에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대개 뭐 SPY, 그 S&P 500 투자하니까 장기간 홀딩하고 실제로 부자가 되어 나왔어요. 밀리네어가 됐습니다. 근데 B는 굉장히 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중간에 저렇게 한번 MDD가 크게 발생하거나 혹은 뭐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을 수도 없이 겪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 보유 주식을 매도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뭐 수익 보고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수익 보고 나왔더라도 언제 다시 들어가지 그 타이밍을 재다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또 사고, 그래서 또 이 급락하는 그 기간에 또 손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팔 하다가는 잘해야 예금이자 이기고 아니면 손실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자, 실제 투자의 세계에서는 A는 장기간 시장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밀리네어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401K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래 이 보라색이 있고 이 푸른색이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핫했던 어떤 ETF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SPY고 1년 4개월 기간이거든요. 1년 4개월 기간에 이제 현재 보라색은 현재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75%, SPY는 52%입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주식 이름은 그냥 익명 처리할게요. 이걸 뭐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는 뭐 큰 수익을 봤다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XX 하면서 역시 슬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익명 처리하겠습니다. 1년 4개월이지만 이 보라색 주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요 구간, 이 급락하는 구간 견디기 어렵겠죠. 그죠? 요 구간은 즐거웠겠지만.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보라색 주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는 요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급등하는 구간에 올라탑니다. 평범한 개인들은. 그래서 하필이면 요 구간,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진입을 했다면 현재까지 마이너스겠죠. 그죠? 하지만 SPY는 꼭대기에 진입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입니다. 그죠? 이렇게 꼭대기에 진입하더라도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시점에 투자해도 다음 향후 1년 수익률이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될 확률이 적어도 78%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꼭대기에 진입하는 것이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 장기 누적 수익률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1년 중 이민의 날에 샀을 때보다. 그리고 이제 SPY 그리고 이 XXX 주식입니다. 어떤 주식입니다. 역시 이 10년 투자했을 때 결과값이 이런데 역시 CAGR만 봤을 때는 XX 주식이 2배죠. 그죠? 2배 더 수익률이 좋고 표준 편차도 약 2배, 2.5배, 2.5배 정도 더 큽니다. 요것만 봤을 때는 XXX 주식에 투자하고 싶겠죠. 그죠? 자, 요까지는 진실이고 CAGR까지는 진실이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임의값을 넣었는데 역시 둘 중 어느 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 최후의 승리자는 XXX에 투자한 사람보다 SPY에 투자한 사람들이 뭐 30년, 50년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는 그냥 XXX 이 CAGR만 보고 나는 XXX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뭐 장기간 갖고 갈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 도표에 나타난 요 수치들은 XXX 주식이 SPY를 이긴 것이지 XXX 주식에 투자한 내가 SPY를 이긴 것은 아니다. 감정이 있는 내가 XXX 주식에 투자했다면 저 변동성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SPY를 이긴 것은 이 개별 주식이지 개별 주식에 투자한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XX에 투자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SPY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 아주 힘들 것이다. 또 이 아래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투자 천재의 캠피시하고 천하무적 S&P 500입니다. 그죠? 지난 10년 동안 이 캠피시어, 피시어 인베스트먼트의 이 펀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떤 해치 펀드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하지만 SPY, S&P 500은 못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캠피셔도 S&P 500을 못 이기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시 캠피셔 펀드를 이긴 것은 S&P 500이지 S&P 500에 투자한 우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투자했다면 이 변동성 구간은 또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예요. 변동성이 작은 이런 S&P 500이지만 역시 이런 급락 구간, 이런 구간을 견디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캠피셔가 한 말대로 우리가 이 패시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저런 패시브 펀드 S&P 500에 포지션을 그냥 진득이 가만 놔두지 못하고 오르면 딴 거 쳐다보고 내리면 손절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펀드 저 펀드 갈아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결국 자기 포트폴리오를 패시브 툴을 이용해 가지고 액티블리하게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 패시브 펀드보다 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캠피셔의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패시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냥 사두고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설마 반토막이 나더라도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다. 반토막이 나면 돈 있으면 더 사고 돈 없으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회복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역시 다시 표를 보면 자, 요 수익률에 현혹돼 가지고 덜썩 이런 개별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이 큰 변동성 때문에 장기 보유하기가 참으로 힘들 것이다. 이 향후 기대 수익률 범위, 그거는 지난 영상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죠. 그죠? 자, 표준 편차가 37.21%라는 것은 68%의 확률로 향후 미래 수익률이 마이너스 12.5%에서 61.88%로 움직이는 주식을 제정신 가지고 보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제 영상을 시청하는 아마추어 투자자들한테 개별 주식, 급등주, 테마주, 레버리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저런 이제 고변동 주식은 필히 잦은 갈아타기, 공포에 손절하고 급등하면 다시 매수하고 하는 매매를 자주 하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예금이자 간신이익이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손실을 볼 확률이 아주 많다. 실제 과거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예금이자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투자의 족보 그래프 있죠. 그 두 개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저런 이제 어떤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피트 린치가 한 얘기예요. 당신의 배우자에게 그 주식에 대해서 2분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어라. 2분 브리핑 정도 유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주식에 투자했냐? 이 주식은 어떤 사업을 하고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당기순이익이 어떻더라.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그게 꾸준히 증가했더라.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한국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 사람은 한국 주식 투자하면서 금감원 전자공시를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그 다트 있죠, 다트. 금감원 전자공시. 그동안 차트 플레이만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심지어 미국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 중에 SEC, 증권거래위원회 있죠. 증권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개별 주식과 저런 레버리지 유혹이 원천자단되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1순위로 권유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분 XXX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높은 수익률만 보고 이제 그 기업의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장, 저렇게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확 이제 상승장에서 사람들의 기대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승장에 기대에 이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예, 횡보 하락장에 겁먹고, 왜냐? 자기가 그 기업을 조사해 본 적이 없으니, 뭐 하는 회사인지, 펀더멘탈이었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횡보장, 하락장 이런 게 닥치면 조금만 이제 하락 횡보해도 지레 겁먹고 매도하고 되게 뭐 수익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수익을 그래봤자 뭐 찔끔 10% 20% 먹고 매도하고 다른 펀드로 이리저리 옮기다가 다시 이제 이 주식 10% 정도 수익 보고 매도했으니까 딴 거 또 뭐 상승하는 그런 주식 없나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잘못 이제 편성해가지고 장기 수익률은 기대 이하 혹은 손실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XX2라는 이 주식을 볼까요? 이 주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약 12년 동안 140배 올랐네요. 140배. S&P 500이 4배 오를 때 140배 올랐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런 거 하고 싶죠. 이 과거의 수익률만 봐서는 당연히 이런 주식에 지금이라도 올라타고 싶습니다. 그죠? 하지만 표준 편차가 60%예요. 60%. 거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그죠? 4배 가까이. 자,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11년 만에 140배가 되었다. 하지만 역시 장기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변동성. 11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표준 편차가 요 기간 동안, 요 11년, 요 기간 동안 애플과 아마존은 약 27%거든요. 표준 편차가. 그래도 요 두 개 주식을 요 기간 동안 투자해가지고 큰 부자 된 사람은 없는데 요 변동성을 견디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1년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은 있겠지만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배 벌었다가 다시 빵원 혹은 10배 번 거 이상으로 사팔사팔 하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되게 요 주식에 사팔사팔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 주식에 투자했으면 저 주식에 한 1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하면 ROE로 50%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을 적어도 2번 이상 경험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 올랐다가 반토막 본전되는 경험도 한 번 이상 했을 것이다. 혹은 반토막 났다가 다시 본전되는 그런 경험도 한 번 이상 했을 것이다. 제정신 가지고 투자 못하겠죠. 그죠? 밤잠 못 잘 겁니다. 이런 주식은. 투자해놓고 새벽 내내 찾아봐야 돼요. 그죠? 다음날 회사 출근도 못하고 출근하더라도 몽롱한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이 파란색이 XX2라는 주식인데 이 상장 첫 해에 3개월 동안 S&P를 밑돌았어요. 굉장히 참기 힘들었겠죠. 욕하면서 요 기간 동안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횡보하는 기간 9개월 동안에 어떤 개인들의 그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약 800% 정도 된다고 그랬죠. 800%. 역시 요 기간 동안에 사팔사팔 하거나 다른 개별 주식 이리저리 갈아타다가 역시 S&P를 못 이겼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한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요 기간 동안에 그냥 욕하면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다.
그 상장 첫 해에는 요 주식은 실적이 없더라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안 쓰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요 회사 주식은 믿음과 충성만으로 들고 가기에는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저 위에 XX2 주식입니다. 2016년은 요 개별 주식은 S&P 500이 11% 수익을 거두던 그 해에 마이너스 10%예요. 굉장히 참기 어려웠겠죠. 그죠? 가혹해 보인다. 계속 들고 가기엔. 믿음만으로 계속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가혹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개별 종목들 있죠. 개별 종목들. 그 액티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이렇게 벤치마크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1년 이렇게 투자했는데 벤치마크 못 이겼다. 그러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XX2 주식을 계속 홀딩했던 사람은 이제 2020년 10년 정도 돼야 이제 그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굉장한 인내심과 절제력의 소유자일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자, 변동성을 낮춰야 돼요. 그것이 이제 장기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거두는 지름길입니다. 단순히 그 CAGR만 높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그렇게 급등주, 급승장주 그런데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멘탈이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